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그 설명을 하고 또 오늘도 현장을 한번 나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압구정동을 한번 돌아다녀 볼 겁니다. 뭐 우리가 압구정동 지금 갈 돈이 안 되더라도 목표는 또 삼아야 되잖아요. 또 인생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책도 사봐요. 서울대 이렇게 좀 자격 좀 받으려고. 우리 좀 돈이 좀 모자라니까 압구정 하면서 좀 자격 좀 한번 받아보려고 오늘 압구정동 내용을 한번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은. 뭐 진짜 세상에 어떻게 좋을 때 같이 돈 벌면 좋은데 뭐 이런 예를 들면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뭐 마스크 장사가 이렇게 대박 날지 또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살면서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울대라고 이런 책이 있는 것처럼 뭐 압구정동 한번 알아보시자고요. 한번 알아보시면서 오늘 쭉 설명드리고 또 제가 직접 현장 답사하는 시간까지 가질게요. 야, 난세 용난다. 이 출처 이 그림은 경기도 광주 사랑방 블로그에서 제가 따오긴 했는데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예, 아마존, 뭐 구글, 애플까지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가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진짜 0%의 성장이 오지 않느냐. 뭐 이런 중국발 위기 같은 것도 지금 감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난세 영웅이 탄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경제적으로도 돈도 엄청나게 풀잖아요. 돈도 엄청나게 풀고 규제도 풀어야 돼요. 돈이 움직이려면 규제하는 것도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타다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폐지? 제가 보기엔 폐지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 이런 그 모든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들이 분명히 많이 풀릴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기업 환경들이 굉장히 좋아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경제가 너무 안 돌아가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규제들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규제를 완화하고 돈이 많이 풀릴 때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분명히 새로운 부자가 또 탄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새로운 부자가 될 수 있게끔 항상 꿈을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나라 1등 주거지 압구정동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해요. 뭐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도 아마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마침 또 공교롭게 뉴스까지도 났어요. 자, 3월 9일 월요일 뉴스인데 압구정동 현대등 24곳의 재건축 기회 다시 준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확대해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서울시라는 데는 일몰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일몰기간.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구역으로 구역 지정이 됐다가 일정 요건이 되지 않으면은 다시 해제를 하죠. 해제를 하는데 정비사업 진척은 더디지만 주민이 원한다면, 그러니까는 사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좀 잘하진 못하지만은 대부분의 주민이 원한다면 지원할 것이다. 도시위원회 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재건축 억제 정책 바퀴나 촉각. 여러분들 돈 풀리고요. 여러분들 주거지에 있어서도 앞으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서울시 기조도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를 했었는데 계속 지금 지원하고 완화하고 다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없으면 없는 대로 재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관심을 가지라고 많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같은 경우에 돈을 풀면서 규제를 완화할 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지 못하면은 여러분 또 맨날 비규제 지역 찾아다니면서 거기 또 오르면 또 규제 당했다가 또 돈은 대출도 안 되고 막 전세 구하지도 못하고 세입자 못 구하고 맨날 그런 쌩 난리만 겪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완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정책의 완화 부분을 잘 이용을 하면 또 한 번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정책 완화할 때 경기 되게 안 좋을 때 우리 민간임대특별법 같은 거 나오면서 임대사업자 활용 잘했던 사람들 앞으로 다 비과세 받고 어마어마한 혜택, 뭐 재산세, 종부세도 해당 안 되고요. 이 사람들 나중에 7, 8년 지난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그때 임대사업자 냈던 사람과 안 냈던 사람들의 부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화할 때 여러분들 또 한번 정신 안 차리면은 여러분 또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면 뭐 이런 구역들이 다 이제 일몰기간 연장 검토되는 구역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사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일몰기간에서 연장이 안 되고 뭐 해제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재개발이 사실 문제가 돼요. 재개발은 일몰기간이 다 닿아서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가 되면은 신축 현장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신축 현장이 많이 발생할 곳들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고, 해제가 되더라도 신축이 일어나기 힘든 곳들은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해제돼도 뭐 신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뭐 전체 땅이 공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는. 그래서 연장되는 검토 정비 사업 지역들, 뭐 공동, 전농 8구역, 12구역, 흑석 1구역, 나머지 재건축 구역들, 뭐 시장 정비, 마천 시장 이런 데들 여러분들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번 법을 한번 살펴보고 지역을 분석해 볼게요. 정비구역 등의 직권 해제 등, 정비구역 해제하려는 경우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사, 정체 정도, 보존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이거 한번 중요해요. 토지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러니까는 추정 비례율이 80% 미만, 그러니까는 사업에 대한 이득이 별로 없을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직권 해제 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 압구정동이라고 이제 인터넷에 쳐보시면, 압구정동 동 경계도를 보면, 압구정동이라고 딱 쳐보시면 압구정동 깔끔해요, 그냥.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는 압구정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를 압구정동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는 신사동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이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압구정동은 사실 이 아파트만 압구정동이에요. 그래서 압구정동에는 단독 다가구 반지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 압구정동 살아 그러면 무조건 부자야, 그냥. 예? 특히나 압구정동 아파트가 새 아파트일 때는 아파트 값도 비쌌지만 그때 전세 비율도 어디보다도 높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재건축이 되니까. 저 어렸을 때 우스갯소리로 우리 못 사는 동네에서 너 어디 살아 그러면 나 압구정동에 살아. 나 거짓말 하지 말고 어디 사는지 똑바로 얘기 안 해? 막 이럴 정도로 압구정동에 사는 것은 뭐 되게 특별한 일이었어요. 특별한 일. 그래서 압구정동은 사실 백화점이 포함되어 있고 미성 아파트부터 한양 아파트까지 이 아파트 블록만이 압구정동입니다. 압구정동. 이 동네 한번 시세 보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뭐 26억부터 한 뭐 55억까지 있어요. 그냥 뭐 이거는 한번 시세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제가 한번 다운받아 본 거고. 자, 압구정동 현황을 보면, 자, 한남대교에 붙어 있는 미성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신현대 아파트가 있고, 신현대 아파트랑 구현대 아파트의 사이로 가로지르는 아파트, 이 대교가 이제 동호대교예요. 동호대교. 그리고 현대 아파트와 현대 팔자 아파트를 사이를 가로지르는 게 이제 성수대교이고, 참 좀 조밀하게, 어느 지역보다 좀 조밀하게 다리가 지나가요. 그리고 맨 우측에 이제 한양 아파트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양 아파트의 단지 현황 맨 오른쪽부터 한번 볼게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아파트들이 1차, 2차, 막 3차, 8차까지 막 희한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개발을 할 때 학교용지 부담금 같은 게 이제 개발 부담금 같은 게 있었던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연적 개발을 하거나 한꺼번에 대단지 개발을 하면 학교를 이제 자기 땅으로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위헌이 났긴 했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고 판단은 되는데, 여하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 1차 아파트는 1977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차로 나눠졌기 때문에 각기 준공 연도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양 2차 아파트가 1차 아파트 옆에 있고, 쭉 볼게요. 3차, 4차, 5차가 또 갑자기 뚝 떨어져 있죠. 뭐 연적 개발을 하거나 뭐 이러면 학교용지 아마 그랬던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한양 6차가 또 반대로 확 넘어가고, 그리고 한양 7차가 넘어가고, 한양 8차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1984년도, 그러니까 거의 텀이 7년 텀을 두고 개발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 차로 모든 땅을 다 한양 건설이 건설을 했지만은 이렇게 여러 차로 나누면서 준공연도의 차이도 많이 보이고 있다. 여러분들 뭐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게 그냥 여기는 한양 아파트야, 그리고 얘네들은 한꺼번에 지어졌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청담고등학교를 이제 초중고를 다 이렇게 품고 있는 한양 아파트,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이 또 자리를 잡고 있고, 그렇죠? 자, 이 강남 재건축 추진하는 거예요. 한양 7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조합이 있어요. 한양 7차 아파트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나 있는 곳이에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나 있고, 한양 1차, 그러니까 한양 7차 아파트가 재건축 그 조합 설립 인가가 나 있고, 그리고 압구정 특별계획구역에서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곳이 이제 한양 1차 아파트예요. 그래서 압구정동 490번지인데 여기는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 7차 아파트와 제일 오래된 한양 8차 아파트는 별도로 주민의 의지가 있으면은 구역 지정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조합 설립이나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는 건데, 한양 1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어 있고, 한양 7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인가가 되어 있어요. 조합 설립인가 되어 있으면은 이제 조합원들에 대한 전매 금지가 또 시행이 되죠. 그래서 한양 아파트의 현황들이고요. 구현대 아파트와 신현대 아파트로 나눠지는데, 이제 이쪽 동호대교를 중심으로 이제 왼쪽은 신현대 아파트, 오른쪽을 구현대 아파트라 그래요. 이쪽 현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현대 1, 2차 아파트가 이제 제일 먼저 준공이 됐어요. 1970년도에 준공이 됐고, 그 다음에 3차 아파트가 우측에 자리를 잡고 있고, 4차, 5차, 이제 대형 평수들이 막 몰려있는 6, 7차, 뭐 현대 8차 아파트가 성수대교를 사이로 건너로 자리를 잡고 있고, 현대 10차, 13차, 14차까지. 그래서 여기도 거의 10년 넘게 터울을 두면서 준공이 다 된 곳이죠. 이쪽은 옛날에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신설이 되면서 현대건설이 여기에 대해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중장비 같은 것들을 보관하던 땅이었어요. 중장비 같은 것을 보관하던 땅이었는데 이쪽이 이제 금싸라기 땅으로 바뀌면서 이쪽에 대해서 지금 아파트로 개발을 했던 곳이죠. 그리고 현대 9차가 없는데 9차는 신현대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쪽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현대 8차 같은 경우가 지금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있고, 현대 1, 2차가 재건축에 대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있어요. 위치는 현대 1, 2차가 한강변에 붙어 있는 아파트, 1976년도에 준공이 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 8차 아파트 같은 경우가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 있어요. 참, 이 재건축 같은 경우,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요, 그전에는 정치적으로 재건축을 못하게 했던 곳으로 판단이 돼요. 왜냐면은 압구정동 재건축까지 풀어주면 우리나라는 재건축에 있어서 더 이상 이제 뭐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명분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는 진짜 마지막 보루를 냅뒀던 곳이라고 보면 돼요. 진짜 경제가 안 돌아갈 때 우리 분양권에 대한 전매를 허용했던 이 IMF 시대 이런 때처럼 정말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풀려고 냅뒀던 마지막에 돈을 돌게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현장인데, 아마 지금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거기에 대한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중국이랑 미국이랑 다 침체가 될 때, 이때가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 재건축할 돈이 없다면 재개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은 돈도 풀고요, 규제도 다 완화하고 사업도 다 완화합니다. 재건축 재개발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이렇게 경제가 나빠지면 압구정동도 풀어줄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들 한번 보시면 미성 아파트 있고, 미성 1, 2차 아파트가 있고, 이제 미성 2차 아파트가 있고, 얘네들은 거의 동시에 시작을 했죠. 그리고 신현대 아파트가 82년도 5월에 준공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옛날에 오렌지족, 여러분들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렌지족이라는 데가 오렌지족이라고 하도 뉴스에서 많이 떠들어대길래 도대체 오렌지족은 뭐냐, 압구정동이 뭐냐라고 해서 어릴 때 한번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한번 했어요. 군대를 제가 94년도에 갔었는데 93년도 겨울에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도대체 오렌지족이 뭔지, 그리고 압구정동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진짜 뭐 특별한 사람들이 사는 곳인지 한번 이 동네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가 93년도 겨울이었습니다. 김건모의 핑계가 길거리에서 막 울릴 때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리어카에서 이렇게 막 테이프를 팔 때였거든요. 온 사방이 김건모가 이때가 꽉 잡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는 이제 김건모가 연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요즘엔 사회 뉴스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압구정동 전체적인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압구정동 건너편에 있는 카페 골목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답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현장으로. 자,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압구정동을 한 바퀴 보여드리려고 학동 사거리에서
한양 아파트 쪽으로 지금 좌회전을 하려고 서 있어요. 자, 지금 학동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했습니다. 우측편은 청담동, 좌측편은 신사동이에요. 우측편이 좀 고급집니다. 확실히 청담동이 좀 더 고급져요. 우측 블럭은 다음에 갈 게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길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이쪽의 소비 패턴들이 좀 차를 갖고 와가지고 소비를 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주차가 안 되면은 좀 짜증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은 그나마 경기가 살아있는데 왼쪽은 소비 패턴이 이제 이쪽은 많이 죽었죠.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으로 보이는 게 갤러리아 백화점 이스트, 그리고 왼쪽으로 보이는 게 갤러리아 백화점 웨스트라고 하는데 뭐 한국말로 하면 뭐 동간서간이죠. 지금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2차, 5차, 8차 단지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 저기 정면에 보이는 게 강 건너 두산 그 성수동 트리마지라는 곳이에요. 아, 되게 좋은데요. 한양아파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문 막아놨네요. 한양아파트 2단지 쪽으로 들어와 봤어요. 2차 쪽으로 들어와 봤어요.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인데 시간도 거의 2시 정도 됐어요. 제일 사람들이 다 일 나가고 한가할 시간인데 아파트 쪽에서 아파트 주차장이 꽉 차 있습니다. 아유, 나는 못 살아. 와,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집은 되게 많이 오를지 모르겠지만은 삶의 질이 상승할 것 같진 않아요. 주차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겠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마 스트레스 안 받을 거예요. 우리 만성 피로라고 하면은 피로한지 모르는 걸 만성 피로잖아요. 아예 피로감에 젖어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만성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주차 때문에 매번 스트레스 받는 거를 스트레스라고 생각 못 할 것 같습니다. 현대도 한번 가볼 건데 이상하게 압구정동 한양이라고 입에 배어 있진 않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입에 배어 있어요. 그냥 여기는 한양아파트라는 말이 좀 더 자연스럽고 현대아파트는 왠지 앞에 압구정을 붙여줘야 될 것 같아. 자, 6차를 끼고 돌면은요, 오른쪽에 마치 형상은 음마아파트랑 비슷하게 생긴 그런 모습을 띠고 있죠. 저렇게 계단식 아파트가 아니라 뭐 이렇게 붙어있는, 계단식이긴 하지만은 뭐 저렇게 붙어있는 현대 8차 아파트가 나와요. 현대 아파트 단지 중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 단지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 사이를 지금 지나서 이제 성수대교를 지나는 거죠. 성수대교를 지나서 그 다음에 압구정 중학교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에 와 있어요. 여기를 지나면은 바로 압구정 중학교가 나오죠. 자, 여기가 이제 오른쪽 편에 보이는 게 압구정 중학교예요. 아, 여기도 뭐 주차 장난 아니죠. 압구정 중학교를 지나서 이제 한강변에 붙어있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중에 가장 오래전에 준공이 된 1, 2차 아파트 쪽으로 지나간 다음에 6, 7차 쪽으로 나와서 현대아파트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여기도 차가 장난 아니고, 여기는 그냥 아파트를 구별하는 도로인데 도로변에도 차들이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는 정도가 아니고 예술로 주차해 놨네요. 지금 상가 이제 보이시죠? 이 상가 보이는 22동 이쪽이 지금 압구정동 1, 2차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동네 다니는 사람들이 때깔이 좋긴 좋네요. 와, 이 시간에도 경비 아저씨가 딱지 뗄 차들이 있는지 또 스티커 큰 거 붙일 차들이 있는지 뭐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평일 낮에도 이렇잖아요. 여기는 주말에는 아예 택시를 탄대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1, 2차 아파트 안에를 보고 있는 거고요. 월요일 낮 2시입니다. 왜냐면 차들이 겹겹이 주차가 돼가지고 일단은 못 움직인대요. 못 움직여서 그냥 자기 차들을 뺄 생각을 아예 주말에는 안 한답니다. 그냥. 근데 여기는 물론 아파트 값이 뭐 여기 22동 지금 이런 게 35억, 지금 35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돈이 많으면 저는 여기 안 살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그냥 사 놓으면 좋은 곳이지 살기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물론 동선들은 좋죠. 동선은 좋고 차들이 다니기에는 좋아요. 올림픽대로에 딱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주변에 백화점들이 있어서 편의시설은 좋습니다. 그리고 상가들도 뭐 쭉 이렇게 보면은 부동산들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여러가지 업종으로 정말 야무지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에 사는 자체, 집 자체에서 사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오래된 아파트에 주차에 현대 아파트 우측편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현대백화점이랑 붙어있죠. 신현대 아파트는. 여기서 우회전을 하면은 이제 미성 아파트가 나오고요. 맨 끝자락, 압구정동 끝자락 한남대교랑 만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도 드렸지만은 압구정동은 이렇게 아파트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압구정동에 나는 단독주택에 산다는 거짓말이고, 압구정동에 다세대 주택에 산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압구정동에 반지하 기생충처럼 사는 것도 거짓말이고. 자, 저는 지금 좌측에 신사중학교, 우측에 현대고등학교 사이를 지나가고 있고요. 신사중학교 지금 뒤편에 있는 게 미성 1차 아파트예요. 미성 아파트 1차를 끼고 좌회전하면은 한남대교 자락에 미성 2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미성 2차 아파트라고 뭐 차가 그나마 덜한가요? 그나마 덜하지도 않네요. 그쵸? 자, 미성 2차 아파트도 똑같습니다. 미성 2차 아파트도 겹주차 돼 있고, 저기 보세요. 아예 차끼리 뽀뽀를 하고 있네. 저렇게 막 차끼리 뽀뽀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들 좋은 차 타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 아주 부자들 입장에서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차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벤츠가 요즘에 국민차? 저 사람들은 그냥 벤츠끼리는 뽀뽀를 해도 된다. 그리고 재건축이 되면은 뭐 벤틀리 롤스로이스를 사야지,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 생각의 차이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생각하는 화폐 단위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자,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사항들이 비슷해요. 저는 못 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사는 거는 사두면 좋을 것 같은데 살긴 싫을 것 같아요. 물론 재건축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좋겠죠. 근데 있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서 몸테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몸테크를 한다라는 건 사실은 정말로 진짜 잔인하게 말해보면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거거든요. 현재 좀 힘들게 살면서 미래에 잘 산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현재 되게 잘 살고 미래에 나이 들어서 차도 못 몰고 행동 반경도 좁아지면 그때는 좀 덜한데 살아도 되지 않나요? 압구정동 쪽에서 쳐다봤을 때의 가로수길 초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벤틀리. 그렇죠. 이제 재건축이 되면은 이 동네에서는 저 차가 일반화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성수대교 사거리, 남단 사거리를 지나서 한양 아파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성수대교를 지나서 로데오 거리로 왔습니다. 지금 오른쪽 보이는 곳이, 옆에 까만 건물이 옛날에 맥도날드가 있던 곳인데요. 강남역에, 그러니까 뉴욕제가 역할을 하던 곳이에요. 사람들 여기서 다 모였죠. 그리고 여기 이 건물, 이 지금 메인길이에요. 여기가 메인길인데, 예전에 여기가 커피숍이 되게 많았었어. 커피숍, 커피앤커피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삐삐를 치면 전화를 테이블로 연결해주는 보디가드라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뭐 주로 지금 옷가게들로 되게 많이 구성되어 있고, 사실 상권이 되게 많이 죽어 있어요. 상권이 되게 많이 죽어 있는 이유는 일단은 여기가 다 일방통행으로 지금 다 바뀌어가지고 보행자 도로를 넓혔는데 사람들이 이 동네는 걸어서 잘 안 와요. 근데 보행도로로 넓게 만들어 놓고 차들은 다 일방통행으로, 지금 이쪽 좌회전을 해도 일방통행, 우회전을 해도 일방통행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차들이 다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일방통행이라는 것은 상권을 굉장히 죽이는 것 중에 하나이거든요. 사람들이 참 안 돌아다니기는 해요. 다 일방통행입니다. 그리고 물론 뭐 코로나라는 사태도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낮에 문 닫은 데들도 꽤 많고 상권이 참 살아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죽어 있어요. 이렇게 양방향인 곳은 그나마 괜찮아요. 양방향으로 차가 갈 수 있는 곳들은 스타벅스에 사람들도 있고 쭉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커피숍이 좀 꽤 있고, 다 진입금지예요. 다 진입금지. 어쩌라고? 어떻게 가? 차 어떻게 가? 일방통행이면 보여도 못 가요. 보여도 못 가.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지나와서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압구정 로데오역, 예, 여기를 한번 돌아서 크게 한번 돌아볼게요. 크게 아까 처음에 출발했던 반대길이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오른쪽 편이 청담동이었고 왼편이 신사동이었는데, 지금은 자, 왼쪽이 청담동이고 자, 오른쪽이 신사동이에요. 자, 여기서 우회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확실히 뭐 명품 중고 팔고 이런 데들이 꽤 많아요. 근데 상권은 뭐 지금 상권을 가늠하긴 힘들어요. 왜냐면은 뭐 어디 다 안 좋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만 이렇게 마스크도 안 쓰고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지. 근데 상권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뭐 어디 들어가고 싶어도 차도 저렇게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고, 차를 댈 수도 없고 그냥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유동인구가 많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걸어다니는 애들이 많은, 소비 성향 자체가 있는 학생들, 그래서 우리 젊음의 거리들, 그러니까는 그런 곳으로 형성되기에는 또 너무 동네가 부자 동네예요. 그러면 부자 동네는 결론은 차를 이용해 가지고 형성되는 상권들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주차가 없는 겁니다. 주차가 되기 힘들고 일방통행이라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회전 하고 싶어도 못 가요. 차는 저기 차 나오죠. 바로 마지막으로 한때의 아시아의 여배우였던 강수연 씨 아시죠? 강수연 건물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또 역주행을 해야지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상권 살아나기 힘들다. 자, 헬멧을 바로 벗어가지고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재건축의 서울대학교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 서울대에서 편입하는 사람 없잖아요. 재건축의 끝판왕, 압구정동을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사기는 되게 힘든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꿈은 크게 가져야죠. 재테크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도 서울대 갈 수 있다. 목표는 서울대로 정해놓고 공부하면은 또 어느 정도 높은 데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꿈을 크게 가지시고 압구정동은 도대체 어떤 데인지 한번 돌아봤습니다. 압구정동 건너편 지금 이 신사동,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에 있는데,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한때 아시아의 최고의 여배우 강수연 씨께서 2017년도에 매입을 한 건물 앞에 서 있어요. 그 당시에 매입 금액이 언론에 80억이라고 나왔었는데, 지금 시세를 한번 보면 한 120억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상권이 죽은 데서도 투자에 성공을 하는 분도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난세에 영웅난다 그랬었잖아요. 지금 같은 시기에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저희랑 같이 해서 누구든지 간에 이 재테크로서는 서울대라는 곳에 우리 가는 것을 목표로 저랑 계속 열심히 돌아다녀보고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현장 답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이 답이다. 오늘 압구정동 편이었습니다.